특히 이번에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대화가는 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능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입법이라는 행위로 위장을 했을 뿐이지 다수의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독선이라고도 하고 오만이라고도 하고, 아니 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입법 독재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지난날에 악몽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소위 말하는 뭐 586의 나이고 286 때 그 독재 정권과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네, 이 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군사독재 시절이죠. 군사독재 시절 그때 당시에 언론기본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저희 나이 또래들은 다 압니다.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론기본법, 보도지침과 그렇게 끊임없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부심 동아투이, 그리고 저희 KBS의 90년 4월 사태, 언론의 자유, 우리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언론인들,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불과 4, 5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중세시대 이야기 아닙니다. 근대시대 얘기 아닙니다. 4, 5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 그만큼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쟁취해서 지금 우리의 언론 자유가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4, 50년 전에, 지금은 586이라고 하는, 그때는 286이었겠죠.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어깨를 걸고 같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군사독재, 극과 극은 닮는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입법독재,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지 놀랍고 신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글쎄요, 정말. 근데 문제가 시간이 흐른 만큼 진화도 합니다. 군사독재에 무식하면서 이제 언론독재, 입법독재의 교묘함, 지능적인 것까지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당시에 오늘 또, 그리고 오늘이 아닌 미뤄져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언론재갈법, 언론독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어깨를 걸고 같이 불렀던 노래 가사 한마디 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권력의 단맛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멀고 귀가 처먹었어도 들을 건 듣고 볼 건 봐야 됩니다. 눈과 귀가 먹은 건 당신의 자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에 이어서 요즘 정말 옛말이 속속들이 떠오릅니다. 옛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진화된 지능적인 입법 독재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은요, 다들 아시겠죠? 우리 속담인데요. 며느리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더 심하게 한다라는 말이요. 그게 정말 요즘 떠오릅니다. 아니, 보도지침과 땡전 뉴스에 그렇게 치를 떨었던 우리들이 지금 입법 독재, 언론 독재, 이렇게 서로 킥대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언론중재법, 대학안,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야, 여기서 정말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요, 그걸 가짜 뉴스에 대한 구제법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우리를 정말 오염시키는 이 더러운 가짜 뉴스로부터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 막는다면 저도 두 발 벗고 나가서 환영하고 박수치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로 교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가짜 뉴스는 좀 다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사이다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이다인지 아세요? 앞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누가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삼행시인데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사이다 법안입니다. 사기치지 마! 이 새끼야! 바로!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짜 뉴스가 뭔지, 가짜 뉴스 어떤 걸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민도총사나 언론 모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결을 같이 한다는 정의당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법입니다. 근데 왜 지금 180명의 저 사람들은 이 법에 가짜뉴스 하면서 꼭 이게 아주 선한 법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는 막아야 됩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이거를 막는 데는 우리 누구도, 거의 모두가 아니라 누구도 다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고 힘을 보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가짜뉴스는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짜뉴스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위해가 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퇴임 공직자는 배상 청구 조항에서 배상 청구 제외에서 예외 조항으로 둔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가짜뉴스가 막겠다는 게 아니라 퇴임 공직자의 신변 보장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퇴임 공직자의 신변 보장용은 뭐겠습니까? 그 퇴임 공직자와 그 무리들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는 다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한다고 다른 사람의 입은 막아도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이다 법안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사기치지 마! 이 새끼들아! 바로 이런 법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자신의 정치적 그런 신념에 반하는, 위배되는, 그걸 공격하는,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회에 대한 암이요 독보셋입니다. 원래 저희 방송할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랜만에 샤우팅하니 샤우팅하니까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나하고 맞지 않는 불편한 얘기는 하자고 가짜뉴스일 거야, 이 치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귀에 좀 단말도 좋고 쓴말은 칭찬해요. 근데 이 부분하고 정확히 중요한 건요, 이걸 명문화해서 입법을 하겠다는 그 괘씸한 시도는 다른 겁니다. 가짜뉴스를 치부하는 건 내 자유지만 이게 법으로 명시돼서 내 자유를 법의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불편하시겠지만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한 입법 독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근간을 훼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그렇게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을 우매화시키고 그러면서 집권의 연장, 정권의 연장을 취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586 예를 586이라고 해서 계속 자유와 민주,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입에 달고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까요? 진짜 이 법안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보루 같은 정말 소중한 금과 옥조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든 절차들이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너무나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가? 여기에까지 동의를 하고 정말 그렇다면 글쎄요,
뭐 제가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은요,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것,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고 저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수정헌법 1조에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미 합중국 의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막는, 저해하는 어떠한 입법도 할 수 없다,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1791년에 만들어진 수정헌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1791년 18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네, 21조 1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금 헌법 정신도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헌적 요소로 지금 저 바다 건너 유엔까지 갔습니다. K 언론이라고 좀 비아냥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80명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입법 독재, 이때법이 우리의 헌법보다 위란 말입니까? 볼테르, 그 유명한 사상가의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이런 말은 지금 안 배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거 고리타분하 무슨 아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꺼내야 되는 것, 어쩌면 저도 이거 지금 써서 있는 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너무나 당연하면 사실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이 공기처럼 그냥 내 일부잖아요.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기록을 저도 남겼네요. 자,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일견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은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당이 뭘까요? 네, 정당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이런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지 않을 쉰소리, 헛소리, 개소리를 집어치우고요. 정당은 한마디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비타협적인 결사체가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정당인으로서는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타협적인 결사체의 명령대로 그 말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 안에 180명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80명의 로봇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습니다. 개. 아, 네. 옆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개 사육장입니다. 네. 저는 로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생각도 없고 작동 스위치만 올라가면 무조건 올려가서 180명이라는 숫자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로봇들이 저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 안에는 분명히 알다시피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저 입법행위, 신성한 입법행위를 대리하라라는 그 신분과 권한을 위임받기 전에 저희 같은 언론인도 있었을 거고요. 법률가도 있었을 겁니다. 아, 있습니다. 있었을 게 아니죠. 옛날 직업 다 아니까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 열변을 토했던 활동가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로봇가 된 걸까요? 자동 스위치가 켜지면 정권을 획득이라는 말도 사치스럽습니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가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조금의 연민도 없습니다. 근데 한마디는 좀 조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감히 제가 월권일지도 모르지만 한민석 추론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말 쓰지 않기로 했는데, 언론중재법 개혁안, 언론제각법, 언론독재법에 자기 스스로는 로봇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성표를 던지신 분이 계시다. 사진 하나
로버트가 아닌데 찬성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저의 함의하는 추론으로는 그분은 귀가 구린 사람입니다. 귀가 구리니까 이 법을 찬성을 하겠지요. 이런 거를요, 한국적으로 어려운 말, 그 아재, 그 꼰대 한번 내보겠습니다. 백워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후향 추론 효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할 수 있다. 이거 좀 어렵나요? 백워드 체이닝? 쉽게 말해서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답니다. 영어로도 있어요. 커밍 아웃이라고 하죠. 자, 오늘일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로버트일지 커밍 아웃을 하는 그날이 될지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로버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커밍 아웃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나는 누굴까요? 네, 나는 납니다. 나는 내가 보는 나도 나지만 남이 보는 나도 납니다. 어쩌면 남이 보는 나가 내가 더 정확한 나일지도 모릅니다. 자, 고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 개혁안, 언론독재법이 표결에 들어가는 날 스스로가 로버트가 될지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될지는 그 전적으로 의원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지위와 위치는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네, 절대 군주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절대 왕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의 가치로 볼 때 상당히 깝깝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을 때 말이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에도 적어도 언론은 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 600년이 간 거는 언론이 트여 있기 때문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신문고라든가 상소,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역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왕조는 오래 갔지만 그 왕의 단명인지 장수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불 내고 핏대내는 이유는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권력자를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저희가 뭐 언론인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한 정권이 그래도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숨쉬기를 바라는 고언이고 충언입니다. 물론 귀에 쓰겠죠. 입에도 쓰겠죠. 예, 그럼 받지 마세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역사가 너무나 말 잘해줘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심상 절대 왕정 전으로 돌아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간도 급하고 이 민생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해 죽겠는데, 이 세계적 대재앙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정말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일일까요? 서로 에너지 낭비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뭔가 소기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우리들은 눈, 귀, 코 뭐 다 막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네?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얻으려고 하는 것 절대로 얻지 못할 겁니다. 단언합니다. 지금 얻으려고 하는 시도 중지하십시오. 절대로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참, 이건 진짜 부탁입니다. 이번에가 뭔 법이든가 제가 좀 써왔어요. 의정활동에 워낙 열일하고 바쁘시니까 많은 법을 내시는데, 이번에 최근에 저번에 이 법은 뿜었고 이번에 특검이 열렸어요. 그건 뭐더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기념사업법 개정. 이거 너무 기네요. 그냥 속칭 뭐 윤씨법이죠, 윤씨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법 하나 알려드릴게. 꼭 발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법해 주십시오. 내로남불 금지법, 지마트지 금지법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그마트지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법.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정권이 유한하실 것 같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뭐 어떤 지금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야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안면 몰수하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 또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언론을 향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던 이 언론독재법, 언론재갈법, 네? 언론중재법 개혁안, 공수 위치가 바뀌어도 절대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때 뭐 어쩌고 지지부지하고 지지구지란 얘기하지 말고 그때 또 개정하자고 난리치지 않는, 하면 처벌하는 이런 법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되게 영향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는 내로남불과 그맛 트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라는 이런 행위에 정말 신물이 날 때가 났거든요. 요런 우리들에게 영향가 있는 법안 좀 골고루 잘 찾아서 꼭 입법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은 사범이라 자유민주주의의 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여기서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서로 견제와 조화, 또 균형이 깨져갈 때 그것을 그래도 그나마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언론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책도 하시고 지적질도 하시고 뭐 심할 때 뭐 욕도 막 와서 하시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그래도 언론의 매서운 눈이 그나마 정권의 독주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아드리는 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 당신들을 위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폭주하고 독주한 정권의 말로를 하시면서 그럽니까? 남을 위해 이렇게 핏대 올리고 고언을 드려본 것도 처음이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자신의 정치적 신념, 자신의 정치적 입장,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고 그와 같지 않고 거기에 심지어 위해 요소가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치부에서 낙인 찍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지금의 이 법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념과 맞는 기사 쓰면 대기자, 정은 지필의 위대한 기자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조금 다르면 기레기고, 근데 이런 부분 이분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바뀌면 기레기도 바뀌어요. 기레기는 한 사람의 한 인격체 아니에요, 기자들? 정권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더라고요. 이거 요즘 쓰는 말 하나 써드리겠네요. 요즘 뭐 선택적 정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선택적 기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맞춰서 기러기를 막 만들었다, 기러기에서 면죄부를 줬다 하니까요. 네. 언론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알고 있고 독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묘해져서 총칼로 군사독재가 무식한 무력이었다면 이제는 지능화된 고도의 지능범죄, 언론독재, 입법독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저도 참 방송 때하고 다르게 소리를 좀 질렀더니 286대 하는 거하고 이제 몸에 무리 가고 있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시끄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매우 시끄럽습니다. 왜?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싸워주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걸 원하십니까? 독재자시네요. 네. 조용한 건 독재자가 좋아합니다.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지 않으시려면 독재의 꿈, 독재의 환상에서들 벗어나십시오. 요즘 코로나 전국에 한참 유행했던 말로 오늘 제 시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백신 가지고 참 지금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죠. 이 코로나 전국에 이 정부에서 많이 했던 말, 그걸로 제 오늘 좀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1차 맞았고요. 2차를 6주 만에 파이저를 맞으라고 했는데 이거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왜냐?
저는 정부를 믿는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백신의 위험성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신을 맞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한 이득이라는 말을 저는 순수하게 믿고 그걸 따르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국민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언론은 바로 이 건강한 사회를 가기 위한 백신 같은 겁니다. 언론이 조금의 일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조금의 실수와 아니면 어떨 땐 큰 잘못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언론이 잠자고 언론이 말살되고 언론이 재갈이 물려진 사회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백신, 언론이 살아있는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웨 백신 언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백신, 저도 맞았으니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3주 만에 맞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한 사회를 원하고 우리 전부가 건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싶다면 이 사회의 백신을 지금처럼 공급도 못해오는 상황처럼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세정 우리 아나운서 대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야, 쉬지 않고 저렇게 우리 성세정 아나운서 선배님은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치학에 답답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모시겠습니다. 우리 KBS 조합원 중에 우리 노동조합의 중앙위원입니다. 보도본부 중앙위원이신 김대영 현직입니다. 김대영 기자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